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지수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반갑게 지수 반등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수급은 아직 거래소 시장으로는 돌아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만 좀 사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소량의 외인 수급만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늘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지만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서 맞춤 전략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걸어주셨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저희 1시간 동안 좀 함께 해볼 텐데요. 이후에 오후장에서 그러면 혼자 어떻게 하나 싶으시죠? 오후장에서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2가지나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 활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 만들어 놨거든요. 입장 방법 매우 쉽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때 샵 4989번 써놓으시고 오픈 채팅방에는 내용에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워낙에 정전 멘토님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가짜방, 사칭방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걸음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서 주식 공부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기본적으로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깜짝 강의도 열리고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 모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아니고 다음 주에요.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강연회가 열리거든요.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강연에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제는 2019년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입니다. 자, 2019년 사실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기왕이면 수익 얻으면서 끝나면 참 좋겠죠. 정말 훈훈한 마무리 원하시는 분들 이 강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의 문의 전화는 좀 번호가 달라요. 02-3153-2664번입니다. 끝자리 2664번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 자체로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의료정밀, 통신, 보험 등 내수 업종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한데 외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IT 툭툭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세 시장 반등도 있지만은 IT 시장, 이 IT 종목들의 반등도 나타나지 않나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오늘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과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과 개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0.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6%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갭
있다라는 분들 2100선에 갭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하게 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탄력은 좀 상당히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약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왔어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이 부분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는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재 이 부분들이 문제죠. 잠깐 환율적인 부분들, 환율 차트를 좀 잠깐 보겠는데요.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락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조정을 하루 이틀 정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185원짜리 때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대를 메우는 흐름들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두 번 나왔고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지수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브레이크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갭을 메꿨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다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저점을 하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양쪽의 방향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키는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IT 쪽 섹터가 강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수도 일단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 이제 2100 이하권역에서 좀 러프하게 2050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를 잡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 시장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이 거래일 동안 어제 그제 매도 났던 게 35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삼성 쪽에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300만 주와 350만 주 대량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일단은 먼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때문에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어제와 그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게 된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 5,700억, 그제 3,300억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이 정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된다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 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의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 한 5,500억에서 6,000억 사이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한 부분들만 보게 되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수급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5만 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하지만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대는
한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밀리더라도 아마 요 자리대에 갭이 하나 있어요. 49,000원대 초반 자리대에 갭이 하나 있는데, 요 갭을 메우는 수순, 그러면 60일 정도의 조정, 그러면 이것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밀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지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럼 삼성전자하고 지수하고 같이 만약에 맞물린다라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좀 눌릴 수 있다. 그렇게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급적으로 크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행히도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매도는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고, 기관 쪽에서 다행히 버텨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 쪽의 매도만 강하게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예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1.8%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SK 같은 이런 기업들 많이 장중에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역배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61선 위에 이제 올라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변동이 좀 커요. 보니까 막 매수했다가 100억대 매도 나왔다가 다시 보합으로 와서 지금 또 120억대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변동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군들도 일단 탄력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날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랩리서치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 부분들은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한국 장비사 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오늘 특이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은 KMW가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4%대 저점을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점을 좀 깨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깨고 내려갔어요. 아직까지 차트를 돌리는 그런 과정까지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5G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실 HFR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HFR 같은 경우는 다른 쪽 5G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는 딱히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괜찮은 부분들이 솔리드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일단 중기 121선짜리대를 깨고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과정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컨텐츠 쪽이나 엔터주들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쇼박스라든가 덱스터, 그다음에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61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역별인데 역별 중에서도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YG 엔터는 빼고 뭐 JYP 엔터라든가 SM 뭐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도에 전망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컨텐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군들 여전히 뭐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강했었던 SFA 반도체 비메모리 쪽의 종목군이 좀 약한 대신에 네페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 보게 된다라면 LG 쪽보다는 삼성 계열 쪽에 있는 장비사들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ICD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AP 시스템 신고가의 흐름을 보이는 듯 했다가 그냥 밀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럼 요 21선과 61선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게 HB 테크놀로지예요. HB 테크놀로지 항상 증권사 리포트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탑픽 종목으로 꼽으라면 HB 테크놀로지가 증권사 리포트에 항상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어제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2% 정도. 근데 장 마감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다른 디스플레이 종목군들보다 오르질 못했어요. 오르질 못했는데 빠졌단 말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잠깐 보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란 말이죠. 일단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탐방을 가보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 검사 장비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아직 HB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 적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밀리는 건지 아니면 경쟁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밀리는 건지 이 부분들은 주가 이 실적에 있어서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괜찮아요. 사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저점 깨지는 않고 있죠. 요 자리대 3만 원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겠죠. 그러면 뭐 많이 빠져 한 28,000원짜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3만 원 지지부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에는 IT 쪽 섹터가 주를 이룰 건데 장비, 소재, 부품 이 부분들 나눠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도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도 슬슬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바닥권역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IT 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FPCB 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FPCB 쪽도 내년도에 시장 전망은 좋습니다. 시장 전망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내년도에 성장 전망이 좋은 만큼 저가 매수도 한번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계속 좀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 좀 브레이크 거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 후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 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IT 섹터가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변동성이 전반적인 시장 전체에서 확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종목마다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일단 멘토님께서는 61선 위에 올라타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거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마트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9,000원에 네.
20%요. 12만 9천 원에 20%시고요.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좀 됐는데요. 아, 좀 되셨어요? 아, 네.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려간 거 좀 기다리다가 현재 매수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오늘 조금 매수가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더 들고 네. 가야 되나, 좀 추가 매수 좀 해야 되나, 요 궁금해서 좀 전화. 현재 비중 20%시니까 한 번 더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였죠? 네네. 그러면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네네. 오늘 좀 올라갔어요. 네, 오늘은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가 어떨까요? 내년도에 경기가 좋을까?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 네.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죠?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네, 내년 보통 보시는 것도 경기가 내년도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내년도 성장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이 이익치도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안 쓸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마트가 유통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년도 시장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성장이 약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 실적보다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30만 원대 있다가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걸 중장기 투자로 할 생각이셨던 건가요, 혹시? 네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10개월선,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보면 14만 원짜리 때가 좀 저항 자리대인데, 요걸 한번 돌파시도 나왔다가 눌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한 16만 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6만 원 언저리 때까지 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20%에. 네, 추가 매수는 좀 한 5%에서 10% 좀 더 하려고 생각해요. 단가를 좀 낮추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지금 요게 더 앞으로 상승을 할지 미치네. 일단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오히려 주가는 반등을 뭐, 저가, 이 10만 4천 원대의 저가를 기르고 이걸 또 깨고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마트에 있어서 뭐,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배당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마트가. 그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배당주 쪽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배당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 비중 좀 적당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그냥 두시고 차라리 뭐 추가로 매수할 그럴 부분들을 차라리 배당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은행주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KB금융이나 이런 것들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조금 눌리거나 하게 된다라면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배당을 좀 많이 줘요. 지금 보시게 되면 KB는 하나요? KB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하나금융지주는 작년에 5% 배당이 나왔거든요. 하나. 작은 배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작년에 가격하고 작년 12월 달에 가격, 주가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슷비슷하죠? 그죠? 주가가. 그렇겠죠?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과거 12월 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더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3조 대 올해 3조 대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면 비슷한 정도 한 5% 정도 배당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본다라면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주 뭐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시고 계시니까 은행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다 되셨나요? 궁금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641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CJ E&M 살펴보겠습니다. 15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CJ E&M 오늘 호재가 있었죠. 일단은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이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분 양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넷플릭스 가입자들 즐길 수 있도록 오리지널 콘텐츠를 또 함께 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일단 CJ E&M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매수가보다 위긴 한데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이게 컨텐츠 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넷플릭스의 파급력이 좀 컸었어요. 근데 이제 CJ E&M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다라면 CJ E&M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 때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인데 뭐 지금 매수를 15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박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걸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다라면 저점 자리대를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한 10만 원, 1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그 중간 라인 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7만 한 5천 원짜리 때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16만 원 언저리 그 부분들을 좀 단기 목표가로 잡고 보시고 좀 더 여유 있게 봤다. 그럼 1차적으로는 한 17만 원대 정도 그 정도를 좀 놓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짧게 타이트하게 전저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17만 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MW요. KMW와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54,000원. 54,000원에. 예, 비중은 50%. 자꾸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만큼 됐어요. 비중이 추가 매수해서 50%로 예, 좀 예. 많아지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더 위 고점에서 조금 더 예, 예. 들어가셨던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더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KMW 좀 저점도 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께 한번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원래는 그 6만 원 가까이 샀는데 또 밑으로 또 사가지고 여러 단가 좀 낮췄어요. 왜 사셨어요? 다 빠졌다 싶어서? 예, 다 빠졌다 싶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예. 차트를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예. 8만 원이 아니라 만 원도 안 되는 자리대에서 8만 원까지 일단 올랐어요, 어머니. 예. 그죠? 예. 900% 이상 올랐어요. 예. 많이도 올랐고 고점 8만 원짜리 때인데 지금 저점까지 해서 지금 빠진 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44% 정도 빠졌거든요. 예. 5G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
예.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해외의 노키아라는 기업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KMW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실적도 일단 예상치 컨센에 좀 미달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예. 보면 많이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가 빠졌어요. 예. 그럼 이 자리대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게 습성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어머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머니가 처음에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봤죠.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추가 매수까지 물려 계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까지 좀 하셨어요. 예. 지금은 예. 어쩔 수 없이 좀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예. 이거 지금 상에 손절하시라고 그러면 비중 줄이시라고 그러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일단 4만 예. 원도 잠깐 깨질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최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예, 예, 예. 그러니까 4만 원도 깨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저감에서 하지 말고요. 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추가 아, 매수 그러면, 음. 예, 예. 좀 버티면은, 그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 예, 예, 예. 일단 시간적인 부분도 좀 소요가 될 거예요, 어머니. 이거 올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 예. 올해는 무조건 넘어간다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렇게.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0617번님이 보내주신 예스티 살펴보겠습니다. 1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딱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걸로 봐서 아마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예스티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에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소식, 삼성과의 수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뭐 이런 실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면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예스티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죠. 일단 분기 보고서 좀 봅시다.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 재무제표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여전히 좀 적자예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근데 적자폭은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반도체 쪽 사업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각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 일단 내년도 올해부터 아마 삼성 투자 발주가 시작이 되겠죠.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 QD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과거의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간 기준에서 보게 된다라면 16년도, 17년도 이때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늘었었어요. 그러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렇다면 올해는 일단 올해도 적자였어요. 3분기도.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갔었고요. 근데 차트의 모양새는 일단 박스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박스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 14,500원짜리 때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트 일단은 보유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2068번님이 보내주신 농심 살펴봐 드릴게요. 2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좀 박스권 답답한 흐름 진행되면서 좀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다. 자, 농심 일단은 3분기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올해는 좀 해외 사업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 해외 사업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게 유통 쪽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요. 경제 성장률도 내년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게 보게 되면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관심이 좀 큰 게 좋단 말이죠. 그럼 중국 쪽에서 뭐니 해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의 얼마만큼 이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진출한 걸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가 중국 쪽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수 쪽을 부양시켜서 국내 쪽에 좀 잘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27만 5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많이 정말 빠지긴 빠졌어요. 주당 자산 가치도 0.75배, PBR 0.75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과거의 최고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기 힘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좀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유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손실률을 따져보게 된다면 한 15%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종목을 교체해 볼까 아닐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 정도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5%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제 판단에는 차라리 한 25만 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0% 이내의 손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더 길게 가져간다라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길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대응을 잘 못하시니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맞아요. 좀 더 시간적인 부분 한 6개월이든 이렇게 갖고 추가적으로 더 지금부터. 근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25만 원 언저리 때 오게 되면 차라리 좀 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정에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25만 원,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전화로 좀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심 일단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지만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정리해서 종목 교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좀 고민이 되실 테니까는 만약에 보시다가 23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언저리를 오면은 그때는 꼭 전화 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천당 제약 3만 삼천당. 5천 원, 예, 40%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 3만 5천 원의 40% 비중이시고요. 예, 비중이 예. 좀 되시네요. 네,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조금 더 샀습니다, 뒤에. 원래는 더 적게 갖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하셔서 현재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걱정되실 텐데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삼천당 제약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도 삼천당 제약은 좋게 보고 있어요. 아이, 그렇습니까? 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너무 좀 약해요, 더디고.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일단 보면 지금 현재상에서 외국계 뭐 전부 외국인 다 통틀어서는 아니지만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조언도 듣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쪽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밸류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을 하고 있고, 제약 쪽 같은 경우는 밸류가 비교적 좀 싸다라는 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약 쪽은 오히려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술 수출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예. 일단 지금 35,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예.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관 쪽에서 이게 수급을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지금은 일단은 박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거의 거진 박스 하단권역에까지 내려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유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좀 가지고 계시다가 아버님 예. 한 32,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32,000원 정도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연결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먼저 저희가 기다렸던 관심 종목 먼저 들어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시장 코스닥은 특히나 상승폭 좀 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아야 되겠죠. 멘토님,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글쎄요. 이게 근데 바닥이 나왔을까 뭐 할까 하는 걸 보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V자로 반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게 거래소 시장을 좀 보더라도 V자 반등은 여기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박스냐
아니 한 번 더 밀리느냐 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좀 일단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선 IT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제 그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해요.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IT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워닝 머티리얼즈 원익 계열사죠. 원익 계열사인데 주가 이 국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박스 권역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상단, 하단, 거의 중단 요 부분이 중심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61선 자리대가 깨졌어요. 61선 자리대가 깨졌다가 오늘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긴 하는데 요거 그냥 요 밑으로 25,500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한 25,600원이네요. 요거 만약에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냥 두세요. 요거 근데 만약에 요거 깨고서 25,000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25,000원부터 24,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익 계열사들이 저는 삼성 쪽에 있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작년에 지금 14년도부터 나왔는데 작년 2018년도가 최고 실적이었어요. 매출도 그렇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줄어들었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분기 때까지 실적이 28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280억 정도?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그 삼성 쪽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투자, 반도체 투자,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까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재무구조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량하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23,000원대예요. 23,000원대 PBR 한 배 정도 약간 넘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요 자리대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받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어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올라가 있는 기업 그리고 좀 러프하게 밴드를 좀 넓게 좀 잡아드리는 그 이유가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IT 투톱 종목을 비롯해서 장비 소재주들 대체로 모두 다 반등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강세 속에 삼성전자 최대 투자 수혜주로 뽑히는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큐브 등 원익 계열사들도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관심 종목은 바로 원익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현재도 조금 하락폭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원익 머티리얼즈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끝나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은 오후장에서 정재민 훈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메신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찾기 어려우실까 봐 저희가 매우 쉽게 방법을 준비해 줬죠. 샵 4989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면 정말
터치 한 번이면은 바로 입장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 보시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 뜹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들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는 시간도 또 마련을 해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30일에 이번에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한타증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2019년 마지막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라고 2019년 마지막 핵심 섹터 저희가 대공개해드리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에 관련한 문의 전화는요. 023153-2664번. 끝자리가 저희 전화 상담 번호랑은 달라요. 2664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는요, 주말은 푹 쉬고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요. 월요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